V브러쉬로 타일링 텍스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여기서 플랜을 하나 꺼내주세요. 이렇게 플랜을 꺼내주시고 T를 누르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메이크 폴리 메쉬 3D를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스탠다드라든지 댐 스탠다드 이런 모든 브러쉬들을 브러쉬 창 들어가 보시면 커브에 램 모드를 1값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1값을 줘야 되는 게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이게 시메트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타일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는 했지만 이걸 브러쉬를 바꾸면 또 이렇게 1값으로 놔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1로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나중에 작업하다가 보면은 중간 정도 갔는데 램 모드를 못해가지고 타일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브러쉬들마다 램 모드를 1값으로 미리 다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끄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현재 이렇게 플랜 하나를 놨지만 예를 들어서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빵꾸가 나면은 타일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여기 트랜스폼 가보시면 모디파이어에 얘를 체크를 하고, 얘가 지금 X축으로 밀려나갔으니까 여기서 Y축, Z축만 해서 X축만 잠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거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제가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알파맵이라든지 넣을 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천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뚫리는 현상을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줄 거냐면 얘네들을 사방으로 다 퍼뜨려 줄 거예요, 이 플랜을. 그래서 이 서브툴을요 9개를 복사를 합니다. 9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죠. 그래서 9개를 복사를 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총 10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 10개냐면 하나는 뒤로 내보낼 거예요. 이렇게 뒤로 내보내서 나중에 얘가 로우 폴리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름을 로우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얘네들을 사방으로 퍼뜨려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디포메이션을 가보시면 여기 옵셋이라고 있어요. 옵셋을 X축으로 한 번, 두 번을 가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100백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Alt를 누르고 얘네들을 옵셋으로 X축으로, 그 다음에 XY를 눌러서 이렇게 옵셋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엔 Y축만 잡고 이렇게 여기도 Y축만 잡아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두 번, Y축으로 마이너스로 두 번, 얘 같은 경우도 X축으로 왼쪽으로 두 번, Y축으로 아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정중앙이 돼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뜨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 합쳐주겠습니다. 머지다운으로 이렇게 다 합쳐주세요. 합쳐주셨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네들이 합쳐지긴 했어도 현재 웰드가 안 됐기 때문에 웰드를 한번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가서 모디파이 토폴로지, 여기 보시면 웰드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웰드 포인트를 눌러주셔야 얘네가 이렇게 붙게 되고, 아까 같이 이 가장자리가 아까 뚫렸던 현상이 얘네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뜨려 놓으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돼도 뚫리는 현상이 없어지죠.
여기는 뚫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출력이 될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지만 저희가 지금 필요한 구간은 이 라인 부분이에요. 이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잡고 여기만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나머지들은 지울 거예요. 지우는 이유는 불필요한 데까지 나중에 변수가 차게 되면은 뭐 용량도 그렇고 부하도 좀 심하기 때문에 지워주는 거예요. 델 히든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뒤에 있는 애는 로우 폴리곤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얘는 이제 하이 폴리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하이로 바꿔 놓겠습니다. 도큐먼트 사이즈인데요. 도큐먼트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켜 있을 텐데 꺼주시고 2048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N 눌러서 없앤 다음에 다시 불러오세요. 다시 불러와서 T를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그리드가 이렇게 와이드한데 여기 보시면 줌이 있어요. 줌이 있는데 줌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얘가 없으면 도큐먼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 줌이 있어요. 그래서 줌을 여기서도 당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정사각형 느낌이 난 상태에서 이 로우 폴리곤을 잡고 F를 누르면 정확하게 타일링이 왼쪽 오른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 폴리곤을 나중에 따로 떼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작업을 간단하게 대략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지금 타블렛이 없어서 마우스로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을 바꿔줬고요. 하이 폴리곤을 찍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렇게 폴리그룹이 나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출력되는 부분이고 이 바깥쪽은 이제 뚫리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이후에 이제 스컬프팅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칠해 줄 건데, 칠해 주기 전에 면수가 없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들어가셔서 여기 스무스를 꺼 주신 다음에 디바이드를 한 2번만 올려주세요. 2번 27,000개 정도.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 보시면은 많이 쓰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튀어나왔구나, 이쪽은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재밌게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위주로 먼저 주세요. 덩어리 위주로 주시다가 어디를 내가 튀어나오게 할지, 또 밀도, 큰 덩어리, 중간 덩어리, 작은 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잘 분배를 시켰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렇게 좀 덩어리를 먼저 주세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림 다이나믹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눌러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세요. 트림 다이나믹을 활용하시면서 덩어리를 한번 좀 이렇게 크게 대략적으로 주시는 거겠죠. 이번에는 오브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자, 이번엔 Alt도 눌러 가시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스무스도 같이 눌러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Alt를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 스무스 보드 같은 거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각도 좀 넣어보시고, 트림 스무스 보드의 특징은 이런 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빼는 이런 성질이 있죠. 이런 성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덩어리가 잡혔으면 2단계에서부터는 디바이드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170만 개랑 그다음에 제가 썼던 이런 브러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클레이 튜브 빌드업, 그리고 뭐 다이나믹 브러쉬들, 그리고 이렇게 누르는 오브 플래튼 엣지 위주로 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랩스로 아마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보시고선 이제 천천히 돌리시면서 어떻게 썼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2단계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얘를 컨트롤 D를 한번 더 눌러가지고 보셔서 한 600만 개, 700만 개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뭐 브러쉬들 있죠. 이런 브러쉬들, 뭐 크랙 브러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뭐 무료로 풀린 애들도 있고 그 유료로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몇천 원 정도면 사니까 이제 뭐 범로드 같은 사이트에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브러쉬 가보시면 랩모드를 꼭 이렇게 1로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주셔야지 타일링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기 전에 물론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각들을 정말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상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 브러쉬들을 활용을 해서 노이즈 디테일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랩모드 1 해서 너무 작은 디테일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작은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페에서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 넣어 보시고요. 자, 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알파를 주고선 그대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완급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잘 숙지하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줘야지 그 디테일이 덩어리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 디테일 줬으니까 다른 디테일도 한번 줘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크랙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브러쉬 들어가서
맵모드를 1값으로 주고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넣어주면은 좀 더 약간 실사적인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브러시에서 덩어리 위주로 좀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 맵을 활용을 하셔서 좀 디테일을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사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깎인 듯한 느낌들은 직접 뭐 클레이 빌드업과 클레이 튜브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올려주신 다음에 이런 트림 스무스 보드 같은 걸로 디테일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약 여기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얘가 이제 타일링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서브트를 가보시면 이게 로우 있죠. 로우를 누르고 F를 두 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쪽을 정확하게 타일링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로우가.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익스포트하고 하이폴리곤 익스포트해서 나중에 서로 이미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베이크를 해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베이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베이크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텍스처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그래브 쉐이드 도큐먼트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가 현재 잡혀 있으니까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찍어낸 거를 포토샵으로 들고 와봤고요. 얘가 타일링이 잘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캔버스 사이즈를 좀 이렇게 넓혀 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서로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문제없이 끊기는 느낌이 없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타일링이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스포트 하는 과정이랑 그 뭐 베이크 하는 과정은 제가 여기다가 이 영상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로우 폴리곤을 따로 빼셔가지고 뭐 맥스 같은 데서 다시 매테리얼을 얹어주고 UV 확인을 한 다음에 얘를 로우 폴리곤으로 그대로 베이크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